전세가 월세되니 나는 건보료 0원 낸다. 참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죠. 이거 실제입니다. 3억 1천만 원의 전세를 129만 원의 월세가 되면요, 건보료가 0원이 됩니다. 0원. 네. 아니, 전세로 있으면 건보료를 내고 월세로 하면 건보료를 안 낸다는 뜻인가요?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예, 이걸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월세를 사는 사람이 전세를 사는 사람보다가 더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벌써 말입니다, 오래전에 이게 시행령을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훨씬 적게 내도록 말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전세 3억에 있다고 하면요, 이 전세 3억 중에 30%의 부과를 하거든요. 30%에. 그리고 5천만 원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9,3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5천만 원 공제가 따르면 4,300만 원이 되겠죠. 이 4,300만 원을요, 이게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보면 말입니다. 60등급이 있습니다. 60등급. 60등급이 있는데 그 60등급 중에 5만 850원 등급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전세가 3억 1천만 원에 있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바꿔요. 전세가 3억 1천만 원을 바꿔서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가 46만 원이다.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요, 건보료는 또 달라집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럼 46만 원을 환산을 하면 1,84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총 전세금에다가 플러스를 하면 2억 1,840만 원입니다. 여기에 30%에 대해서 부과를 하니까 30%는 6,552만 원이고요. 여기에 기본공제 5천만 원을 공제를 하면 1,552만 원입니다. 그러면 1,552만 원의 건보료를 매기는 겁니다. 2만 21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가 완전히 월세가 되잖아요. 3억 1천만 원이 월세 129만 원으로 바뀌면요, 월세를 전세로 환산을 하면 5,160만 원이에요. 여기에 30%에 부과하면 1,548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5천만 원 기본 공제를 하면 0원이 되는 겁니다. 0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딱 하나 같아요. 건보료 부담 엄청 되잖아요. 아마 지금 정환진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장난이 아닐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자영업자로서의 건보료를 내고요, 또 소득이 있다고 해서 또 소득하는 지역에서 또 이것을 냅니다. 저는 진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자 정환진도 내고 개인 정환진도 내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저는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이게 양쪽에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하니 진짜 우라통이 터지죠. 게다가 말입니다, 제가 병원에 남들 한 번 갈 때는 저는 2번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많이 벌지도 못하는 와중에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진짜 심각한 데다가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종합소득세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벌어도. 그래,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면 건보료를 많이 낸다는데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나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게다가 저는 많이 벌지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따져보면 건강보험료를 2개 낸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말입니다,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세로 가지 말고 월세로 가는 게 낫겠구나. 건보료 부담감이 워낙 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말입니다, 자영업자들도요,
소득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보시면 지역 건보료, 지역 건강보험료는요. 소득이 54.06%고요. 재산이 41.37%고요. 전월세가 2.73%고요. 자동차가 1.84% 이거를 다 감안해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지정을 하는데 그것도 60등급으로 나눠서 그 등급 중에 어느 한 등급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데요. 아니 이거 있잖아요. 이제 요즘같이 말입니다. 카드 다 쓰잖아요. 카드. 저만 하더라도 카드 쓰지 현금 쓰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소득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 중심으로 가니까 이게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요. 게다가 이제 은퇴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건강보험료가 엄청 부담이거든요. 아니 집이 한 채만 있는 거지 집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차 한 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들어가 차 들어가 게다가 소득 조금 생겨 이러니 저 같은 경우는 뭐 두 개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사업자가 두 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두 개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또 내고요. 개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또 낼 겁니다. 그럼 세 개 냅니다. 사업자 세 개 가지고 있으면 네 개를 내는 거고요. 사업자에서 못 벌면 상관없지만 사업자에서 조금이라도 벌면 세금은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제는 말입니다. 자영업자도 버는 만큼 세금을 내자. 그래야지 은퇴한 50대가 은퇴는 좀 그런가요? 60대, 70대, 80대가 여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보험료 내기 위해서 알바한다. 아이고 세상에나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나요? 심지어 말입니다. 금 팔아서 건강보험료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저는 건강보험료의 체계를 확실하게 개편을 해서요.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서민들이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이야 언젠가 내고 나면 이제 돌아오는 길만 남았는데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 받아서 건강보험료 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버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게 한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버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